겨울 저녁거리에 붕어빵 굽는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골목 한편에 작은 붕어빵 가게가 있었죠. 엄마, 저 아저씨 착해. 내가 넘어졌는데 일으켜주고 약도 사줬어. 여자아이가 한 남자의 손을 잡고 가게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가게 안에서 붕어빵을 굽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집게가 덜컹 소리를 내며 떨어질 뻔했죠. 남자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 임신한 채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아내,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는 사이인지도 모른 채 붕어빵을 기다리며 깡충깡충 뛰고 있었죠. 달콤한 붕어빵 냄새와는 대조적으로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강민호 회장은 오늘도 늦은 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감은 그의 어깨를 짓눌렀죠. 비서들은 모두 퇴근했고 텅 빈 복도를 홀로 걸어나가는 발걸음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죠. 50 중반의 나이에 회색빛 머리카락이 제법 늘어났고 이마의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죠.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자신의 차에 올라탄 민호는 시동을 걸지 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죠. 따뜻한 저녁 식사를 차려줄 사람도 없고 하루 일과를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정부가 해놓은 음식을 혼자 데워 먹고 넓은 거실에서 또 홀로 시간을 보내야 했죠. 이런 일상이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쥔 민호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죠. 아내 지영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의 그 기쁨, 곧 아버지가 된다는 설렘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영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죠. 임신 6개월의 몸으로 짐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저 간단한 메모 한 장만 남긴 채 떠나버렸습니다. 미안해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라는 짧은 글기만이 그녀가 남긴 전부였죠. 민호는 미친 듯이 지영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지영이 갈 만한 곳은 모두 뒤졌죠. 하지만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듯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민호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찾기를 포기했죠.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민호의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죠. 왜 떠났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 수없이 자책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이후로 민호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사업 확장에만 집중했죠. 성공은 했지만 마음 한편은 늘 공허했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꿈꿨지만 이제 그 꿈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주변 사람들은 재혼을 권유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죠. 한숨을 내쉰 민호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부부,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으러 가는 가족. 그 모습들이 민호에겐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그런 평범한 행복을 꿈꿨었죠.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소소한 일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호에게 남은 건 넓은 집과 높은 직위,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뿐이었죠. 집에 도착한 민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역시나 집안은 어두웠고 조용했죠. 불을 켜고 거실을 바라보니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민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죠. 오늘따라 더 일찍 퇴근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빨리 이 공허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하지만 집에 가봤자 똑같은 적막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려던 민호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운전기사를 먼저 보내고 걸어서 집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요즘 운동도 부족했고 찬 공기를 뿜며 머리를 좀 식히고 싶었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였죠. 코트 깃을 세운 민호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저녁 거리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퇴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의 표정은 대부분 밝아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또다시 외로움을 느꼈죠. 자신만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민호는 익숙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길은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죠. 평소에는 차로 지나치기만 했던 곳이라 걸어보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분명히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안쪽 어두운 곳에 작은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죠. 무릎을 꿇고 앉아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괜찮니? 어디 다쳤어? 민호의 목소리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죠. 큰 눈망울에 눈물이 그득했고 뺨은 추위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아파요. 아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아이의 무릎을 살펴봤죠. 바지가 찢어져 있었고 피가 조금 배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리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아이에게는 꽤 아팠을 겁니다. 일단 일어나 볼까? 천천히. 민호는 아이의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는 다친 다리를 살짝 절뚝였죠. 민호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만약 지영이 떠나지 않았다면 자신에게도 이 정도 나이의 아이가 있었을 텐데 딸이었을까 아들이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약국이 어디 있는지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해야 하지 않을까? 민호가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가게에서 일하고 계세요. 저 혼자 학원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깜깜해서 무서워서 뛰다가 넘어졌어요. 아이의 말에 민호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 저녁에 어린아이가 혼자 다니다니 엄마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외롭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 그럼 일단 약국 가서 소독하고 반창고 붙이자. 민호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근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이 민호의 손 안에서 꼭 쥐어졌죠.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잡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약국에 도착해 아이의 무릎을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줬습니다. 약사가 건네준 연고도 발라줬죠. 아이는 따끔거린다며 얼굴을 찌푸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음부턴 천천히 걸어야 해. 민호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민호의 마음을 울렸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진짜 착하다. 고마워요. 아이가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 조심해서 집에 가. 민호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아이가 민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가게로 같이 가요. 엄마가 붕어빵 장사하시는데 제일 맛있어요. 아저씨한테 선물로 드릴게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민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호는 거절하려 했지만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따뜻한 기분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잠깐만 들러볼까? 민호는 아이의 손에 이끌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좋아하는 과목 이야기까지 민호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잊고 살았죠.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익숙한 거리가 나왔습니다. 민호도 가끔 지나다니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둘러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는 신나서 민호의 손을 잡아당기며 앞장섰죠. 저기요, 저기 보이죠? 저기가 우리 엄마 가게예요. 아이가 가리킨 곳에 작은 붕어빵 가게가 보였습니다. 낡은 포장마차 형태의 가게였죠. 하지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고소한 붕어빵 냄새가 겨울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붕어빵을 사고 있었죠. 민호는 아이를 따라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묘한 예감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엄마, 저 왔어요. 엄마, 이 아저씨가 나 도와줬어. 내가 넘어졌는데 일으켜주고 약도 사줬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게 안에서 붕어빵 틀을 뒤집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지영이었습니다. 몇 년 전 임신한 채로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떠났던 아내.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었죠. 지영 역시 민호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집게가 덜컹 소리를 내며 떨어질 뻔했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죠. 당신이 어떻게... 지영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호는 대답할 수가 없었죠.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영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주변 손님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아이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엄마, 아저씨 아세요? 아이의 질문에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고이는 눈으로 민호를 바라볼 뿐이었죠. 민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 그리움과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지영 씨. 민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지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죠. 서연아, 안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가 손님하고 얘기 좀 해야 해.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라고 불린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뒤편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문틈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지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많이 변한 모습이었죠. 예전보다 야위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죠. 하지만 여전히 지영이었습니다. 자신이 가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람이었죠. 왜 떠났습니까?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겁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죠. 하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죠.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죠.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몇 년을 찾아다녔습니다. 미친 듯이 찾았어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아이는 잘 있는지.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작아졌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가 듣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이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붕어빵 틀 위로 떨어졌죠.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증발했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죠. 화를 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지영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이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죠.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왜 떠난 겁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겁니까?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죠. 여기선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서연이도.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죠. 멀리서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문틈으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럼 어디서 얘기할 겁니까? 이대로 또 사라질 겁니까?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죠. 도망가지 않을게요. 장사 끝나고 얘기해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마십시오. 제발. 민호의 마지막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죠. 민호는 가게 옆 작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추운 날씨였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었죠. 지영이 붕어빵을 굽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에게 붕어빵을 건네고 돈을 받는 모습, 그 모든 게 낯설었죠. 자신이 알던 지영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지영은 천천히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붕어빵 틀을 닫고 남은 반죽을 정리했죠. 민호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지영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죠. 몇 년간 이 일을 해왔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좁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간이 의자 2개를 꺼내 마주보게 놓았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는 지영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죠. 예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의 주름도 깊어졌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죠.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이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죠. 자고 있어요. 방에서.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죠.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왜 그랬습니까?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겁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지영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죠. 민호는 지영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유를 듣고 싶었죠. 한참을 울던 지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회장님 어머님이 절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임신했다는 걸 알고 나서 더 심해졌죠. 지영의 말에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죠. 어머님이 뭘 하셨습니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죠. 매일 전화하셨어요. 제가 회장님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아이를 낳으면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거라고, 그냥 떠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그런 말들을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더 세게 쥐었죠.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왜 말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쓸쓸하게 웃었죠. 말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냥 어머님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하셨죠. 일이 바쁘다고 제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으셨어요. 지영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봤죠. 지영이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았죠. 회사 일이 너무 바빴고 집안일은 지영이 알아서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니. 민호가 반박하려 했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회장님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셨죠. 주말에도 골프나 회의로 바빴고요.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원 검진도 혼자 갔고 입덧할 때도 혼자였죠. 지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죠. 당시 민호는 회사 확장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집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은 매일 전화해서 제가 돈 때문에 회장님과 결혼한 거라고 하셨어요. 아이도 재산 때문에 가지려는 거라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무너졌습니다. 회장님한테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고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영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죠.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지영을 외롭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요.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곁에 있으면 어머님의 구박만 계속될 거고 회장님은 저를 지켜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지영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었죠.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자신은 지영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지영이 힘들 때 곁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지켜주지도 못했죠. 미안합니다. 민호의 입에서 간신히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당신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성공한 회장이라는 자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이 혼자 키우면서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웠고, 출산 후에는 아이 맡길 데도 없었죠. 그래도 버텼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지영을 바라봤죠. 예전에 연약했던 지영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강해진 여자였죠.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물어야 할 질문이 남아 있었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내 딸입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민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보는 순간부터 느꼈죠. 그 아이의 눈매가 자신과 닮았다는 것을, 웃는 모습이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비슷하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서연이는 회장님 딸이에요. 지영의 대답에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죠.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벌써 초등학생이 된 딸이 그동안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딸이 있다는 걸 왜 알리지 않은 겁니까? 민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죠. 말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한테 연락하면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구박, 혼자인 외로움, 그걸 다시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회장님이 서연이를 원할지도 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분명히 반대하셨을 거고 회장님은 또 어머님 편을 드셨겠죠. 그렇게 되면 서연이만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지영의 말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죠. 당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영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키우기로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서연이는 제 인생의 전부니까요. 지영의 눈빛에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죠. 자신은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지영은 홀로 딸을 키우며 강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씁쓸하게 웃었죠.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출산 비용도 없어서 정부 지원을 받아야 했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서연이 돌 때까지는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아이를 봐주는 분께 맡겼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빚도 졌습니다. 지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은 그 시간 동안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지영과 딸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니. 그 후로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식당 주방 보조, 청소일, 마트 계산대, 뭐든지 했습니다. 서연이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이 붕어빵 장사는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저녁 시간에만 할 수 있고 서연이를 옆에 두고 일할 수 있어서 시작했죠. 지영의 손을 보니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 자국도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죠. 이 가녀린 손으로 얼마나 힘든 일들을 해왔을까.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과 서연이에게 너무 못된 짓을 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죠. 회장님 잘못만은 아니에요. 제가 도망친 것도 잘못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에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죠. 서연이는 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서연이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말해줬습니다. 서연이가 아빠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영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주먹으로 무릎을 쳤죠. 자신의 딸이 아빠 없이 자랐다는 사실이, 아빠를 그리워하며 자랐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제발 서연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딸을 제대로 만나고 싶습니다.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망설였죠. 회장님, 서연이는 아직 어려요.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고 하면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연이도 아빠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딸의 아빠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하지만 천천히 해주세요. 서연이가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영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뒤편 방문이 살짝 열리며 서연이가 얼굴을 내밀었죠. 엄마, 아직 얘기 중이야. 졸린 목소리로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얼른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죠. 응, 조금 더 얘기해야 해. 서연아, 다시 들어가서 자. 지영이 말했지만 서연이는 민호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아저씨, 아직도 여기 있어요. 붕어빵 먹고 가세요. 천진난만한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그 아이가 자신을 아빠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 고마워, 서연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자 민호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일 다시 와도 되겠습니까? 서연이를 만나러.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네, 내일 저녁에 오세요. 서연이한테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지영의 대답에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민호가 말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민호의 가슴은 뜨거웠죠.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다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붕어빵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서연이를 위한 선물을 들고 있었죠. 장난감 가게를 몇 군데나 돌아다니며 고른 인형과 책이었습니다.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 이것저것 많이 샀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기도 했고요. 오늘 서연이에게 자신이 아빠라는 사실을 말할 생각을 하니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가게 앞에 서자 지영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장사를 정리한 것 같았죠. 서연이도 옆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가가자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죠. 아저씨, 또 왔어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죠. 그래, 서연이 보고 싶어서 왔어. 이거 선물이야. 민호가 선물 봉투를 내밀자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조용히 말렸죠. 회장님, 너무 비싼 건. 지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민호의 간절한 눈빛에 지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서연이는 신이 나서 선물을 뜯어봤습니다. 예쁜 인형과 동화책이 나오자 환호성을 질렀죠. 와, 엄마 봐.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인형이야. 서연이가 기뻐하는 모습에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서연아, 엄마랑 아저씨랑 할 얘기가 있어. 잠깐 앉을래?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죠. 민호도 옆에 앉았습니다.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서연아,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미안해.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무슨 거짓말이요? 엄마,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죠. 아빠 말이야. 엄마가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잖아. 그게 거짓말이었어. 지영의 말에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럼 아빠가 살아있어요. 서연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죠. 응, 그리고 여기 이 아저씨가 바로 서연이 아빠야. 지영이 민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민호를 바라봤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아빠가 그동안 함께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서연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아빠예요.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아빠야. 서연아, 아빠가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그동안 서연이 혼자 크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아빠가 옆에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니? 민호는 무릎을 꿇고 서연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서연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진짜 내 아빠예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팔을 벌렸죠. 그래, 서연아, 아빠야. 이제 아빠가 여기 있어. 앞으로는 서연이 곁에 있을게. 민호의 말에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호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민호의 가슴에 안겼죠. 민호는 서연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던 딸이었죠. 따뜻하고 작은 몸이 품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왜 이제야 왔어요? 저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더 세게 서연이를 안았죠.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안 떠날게. 서연이 곁에 계속 있을게. 민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지영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가족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죠. 그동안의 오해와 아픔,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서연이의 말에 민호는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도 민호를 바라봤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지영 씨,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당신과 서연이를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달라질게요. 민호의 말에 지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약속을 지켰죠. 서연이와 지영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고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결국 어머니도 손녀를 받아들였죠. 민호는 회사 일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서연이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일과를 나눴죠. 주말이면 민호와 지영은 함께 붕어빵 가게를 열었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초등학교나 어린이 행사에 찾아가 무료로 붕어빵을 나눠줬습니다. 서연이도 함께 도우며 아이들에게 붕어빵을 건넸죠.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민호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민호는 지영, 서연이와 함께 공원에서 붕어빵을 나눠주고 있었죠.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부모들도 고마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아빠, 저 아이들 정말 좋아해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래, 아빠도 기분이 좋구나. 우리 서연이 덕분이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영이 옆에서 웃으며 붕어빵을 구웠죠. 세 사람의 모습은 평범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화로움이 가슴 가득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었고 따뜻한 집이 기다리고 있었죠. 민호는 지영과 서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지켜나갈 것이죠. 성공과 부보다 더 값진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와 행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